비바미 신발 홍자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책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찍습니다. 책 제목은 걷기와 인체의 놀라운 신비. 걷기와 인체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럼 왜 걷기냐? 제가 운동을 잘해갖고 뛰기나 마라톤이나 이런 걸 잘하면 저는 사실 달리기와 인체의 놀라운 신비 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운동을 그렇게 썩 즐겨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나마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운동 걷기와 인체의 놀라운 신비를 했습니다. 이 책은 2월 10일 내일 모레부터 시중에서 팔리고요. 중앙생활사에서 나왔습니다. 중앙생활사는 건강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내는 곳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걸을 때 어떻게 걷느냐 그것에 대해서 주로 이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책의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왜 하필 이 시기에 인간은 다시 걷기 시작할까? 사람들은 지금 걷지 않아도 될 이유들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자동차 있지, 자전거 있지, 지하철 있지, 비행기 있지. 안 걸어도 돼요. 옛날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이 마차도 드물어서 걸었지만은 이제는 안 걸어도 될 시기에 사람들이 굳이 걸어요. 굳이 시간을 내고 굳이 자기 돈을 써가면서 걷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설명. 이제 인간성을 다시 찾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다시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걷는 이유가 뭘까요? 걷는 이유. 사람의 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고령화 시대 됐어요. 그리고 걷는 것이 옛날처럼 비천한 사람들,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어때요? 돈 있고 시간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운명론적인 이유,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 맨발 어싱, 그리고 사회적인 이유, 그리고 의학적인 이유, 그리고 럭셔리한 것, 걷기의 영성화입니다. 문화 발전에 인간이 자기 개발의 끝으로 가면 어디에요? 영성화되죠. 영혼을 중요시하죠. 정신적인 내면의 수련, 부처님이나 예수님, 공장님처럼. 그러면서 그러한 걷기에 대한 환경이 어떻게 변했고, 걷기와 경제 환경의 변화. 이제는 걷기 그 자체를 비즈니스로 하는 사람들도 생겼죠. 그런 것들을 1장에서 설명합니다. 그 다음은 걷기와 인체 구조를 설명합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김세환 선생님이 KSNS와 무의식 신경의 바탕을 둔 그러한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것, 그리고 제가 신발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게 된 이유, 그런 것들이 딱 KSNS와 무의식신경이 그 큰 도약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부하게 된 거죠. 스폰서를 공부하게 된 거예요. 스폰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람 몸에도 되게 좋고 자기 건강 관리에도 되게 좋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질병이나 통증을 자연 치유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배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송파공부방에서 배웠는데, 지금 송파공부방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거기서 지금 4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파공부방이요. 그래서 이러한 KSNS가 어떻게 질환을 파악해서 걷기에 발가락을 얼마나 중요시 하느냐 하면서 이것을 사람이 걷는 구조를, 인체의 구조를 발가락부터 시작해갖고 발목, 무릎, 고관절, 척추, 그리고 혈액순환 하면서 전국적으로 머리, 걸을 때 이 머리가 최대한 안정된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아야지 이것이 바른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척추하고 경추가 이렇게 S자 라인이 돼 있잖아요. 그것이 계속 지켜져야지 바른 자세를 걷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그러니까 근골격계적인 입장으로서 발가락부터 머리끝까지 뼈대를 따라가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걸으면 되느냐? 사실은 현대인들의 그 근골격계의 문제는 발이 약해서 여기가 압박을 받다 보니까 제대로 신경이나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러면서 균형이 깨졌다. 그 균형을 깨지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신발이다. 그래서 그 신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왜? 제가 신발 장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발에 대해서 특히 맨발 신발에 대해서 2008년부터 했구나. 2008년부터 계속 맨발 신발만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맨발 신발과 걷기, 그리고 스본스도,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어스윙까지 이렇게 해서 맨발 신발을 바탕으로 해서, 맨발 신발이라는 건 뭐야? 베어푸트 슈즈. 신발을 최대한 신지 않은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신발이죠. 이 베어푸트 슈즈가 세계적으로 몇 군데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한국의 비바미 신발이 최고의 베어푸트 슈즈라고. 이건 오바가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신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어떤 것이 좋은 신발이냐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그러면서 왜 비바미 신발을 신어야 되느냐 라는 것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저는 맨 처음에 근골격계를 설명을 해요. 뼈를 설명하면서 이 뼈와 연관된 근육들의 상호작용을 설명하죠.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개념이 나와요. 장력탄력성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장력탄력성이란 뭐냐? 사람의 몸은 막대기와 고무줄의 연결체이다. 바로 요 그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막대기와, 여기 이제 막대기 사이에 요런 것들이 고무줄이에요. 그러면서 막대기가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걷거나 달려도 구조가 망가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막대기는 뼈고 고무줄은 근육이다 하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대한 균형과 탄성을 유지하면서 사람이 걷느냐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아주 재밌어요.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뼈들에 매달려 있는 장기가 발가락부터 시작한 온 신체의 균형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느냐. 심지어는 말입니다. 굉장히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분이 몸의 균형을 맞춰주니까 이 내장질환이 나타나는 얘기죠. 위장이나 간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 몸 원래 간 같은 경우도 이 화학적인 작용이 무너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눌리다 보니까 그 간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점점 더 나빠졌다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실제로 그것을 고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본스도에 기반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신발 설명할 때는 저희 신발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저희 비바미 신발을 처음 시작한 거는 스포츠 의학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신발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 비브람 아시죠? 5발가락 신발. 그리고 머렐이나 뭐 이런 데서도, 나이키나 이런 데서도 그 베어푸트 슈즈라고 그랬죠. 베어푸트 슈즈라는 거를 만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베어푸트 슈즈가 세계적인 하나의 흐름이 됩니다. 베어푸트 슈즈요. 이것이
하나의 흐름이 된 적이 있었어요. 2008년부터 해서 한 2012년, 13년까지. 그래서 이제 이때는 뭐예요? 스포츠 선수들을 실증 사례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쿠션 있고 뒤꿈 높은 신발이 건강과 운동 선수들의 부상을 늘리느냐. 그러한 설명이 과학적 근거가 나오면서 베어푸트 슈즈가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핀란드 바이어하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너무 빨랐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차츰 줄이고 요거를 이제 저희 트래킹화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수입하면서 하다가 근데 그 여전히 베어푸트 슈즈죠. 제가 이제 스폰서를 받으면서 와이드 신발을 개발을 해요. 와이드 신발을 개발합니다. 그래갖고 베어푸트 하면서 와이드 신발 하면서 이 스폰서를 적용시키는 그렇다고 완전히 적용시킨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아직 배워가고 있습니다. 배워가면서 거기에 맞게 지금 이제 신발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KSNS 최근에 나온 거 KSNS와 어싱을 적용한 어싱 신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의 과정들 제가 15년 정도 베어푸트 슈즈를 하면서 그리고 KSNS를 공부하면서 제가 사람의 몸이 이렇게 생겼고 걸을 때 발가락을 중심으로 하면서 근골격계가 어떻게 좌우 앞뒤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냐. 그리고 그 인간의 균형의 가장 밑바닥인 발을 받쳐주는 신발의 중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10일부터 전국 서점에서 판매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구매와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